안녕하세요. 테슬라 카월드입니다. I think it has 맞습니다. a shot at 이번 being 출시는 역사상 the most 가장 기억에 memorable, 남을 만한 제품 공개가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폰 산업이 더 이상 흥미롭지 않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삼성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그리고 대부분의 신제품에 점점 흥미를 잃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혁신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마치 같은 영화에 새 포스터만 붙여 다시 상영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더 답답한 점은 스마트폰 가격이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다. 디자인 변화가 거의 없는데 알루미늄 프레임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언제부터 티타늄보다 더 비싸졌을까? 재탕된 디자인, 소폭의 카메라 성능 향상, 약간의 퍼포먼스 개선, 새로운 색상을 혁신으로 포장하는 방식은 지금의 애플을 그대로 보여준다. 팀 쿡은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지나치게 충성적이라 어떤 신제품이든 결국 구매할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애플이 소비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아이폰 17과 아이폰 에어의 판매량은 아이폰 16보다 훨씬 저조하다. 그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보로 언론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스마트폰과 무관한 테슬라가 갑자기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신제품인 테슬라 파이폰이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현재 시장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한번 사용하면 잊기 어려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번 제품 시연 행사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미국 소비자들이 쉽게 흠집이 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터리 수명이 저하되며 이미 구식처럼 느껴지는 AI로 구동되는 스마트폰에 $1,500 이상을 지불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에 염증을 느꼈습니다. 테슬라 파이폰의 기본 모델은 $789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진정한 헤드라인은 테슬라가 이 휴대폰에 평생 무료 스타링크 인터넷을 포함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판도를 뒤집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앨런 머스크가 제시하는 테슬라 파이폰의 구체적인 출시 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만약 아이폰 17 프로 맥스를 이미 구매한 사용자라면 그것이 그 가격만큼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용은 더 비싸면서도 질은 떨어진 아이폰입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은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마모되며 솔직히 스티브 잡스가 오늘날 돌아온다면 팀 전체를 해고할 것이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편 앨런 머스크는 여전히 변함없는 잠 미친 천재입니다. 그는 $789짜리 휴대폰 내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존재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요소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 제품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이해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될 디자인부터 논의를 시작해 봅시다. 테슬라는 미니멀하고 날카로운 모서리 스타일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얇고 취약한 최근 아이폰의 경향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이폰 에어처럼 초박형 프레임에 부품을 밀어넣어 배터리 용량을 희생하는 대신 테슬라 파이폰은 실제 사용 환경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이 폰이 편안한 그립감을 위해 적절한 곡률의 모서리를 갖추고 지문이 남지 않는 일체형 무광 후면, 그리고 낙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살짝 둥근 모서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폰 17처럼 테이블 위에 놓았을 때 흔들리게 만드는 과도하게 돌출된 카메라 범프도 없으며 몇 달 후 색이 바래는 유행을 타는 색상도 없습니다. 테슬라는 단기적인 화려함이 아닌 오래 지속되는 세련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재 측면으로 넘어오면 이 부분에서 테슬라는 애플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항공 우주 등급의 티타늄 프레임은 자체 복원 나노 레이어로 코팅되어 있어 파이폰은 기존 강철이나 알루미늄 프레임보다 30% 더 가벼우면서도 훨씬 더 강합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주머니 속 열쇠로 인한 흠집, 낮은 높이에서의 낙하로 인한 가벼운 찌그러짐, 또는 페인트가 벗겨지는 산화 현상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는 반면 테슬라 파이폰은 거의 모든 것에 저항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나노 코팅은 일상적인 긁힘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미한 흠집들을 점진적으로 매끄럽게 복원할 수 있어 거추장스러운 케이스 없이도 폰이 몇 년 동안 새 것처럼 보이게 유지해줍니다. 이러한 디자인 언어와 프리미엄 소재의 결합으로 얻은 결과는 뛰어난 내구성입니다. 시뮬레이션 테스트 결과 파이폰은 내구성 점수 10점 만점에 9.2점을 기록한 반면 아이폰 17은 7.5점에 그쳤습니다. 습한 기후에서 테슬라 파이폰은 원래의 마감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반면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은 몇 번의 일상적인 청소 후에도 코팅이 퇴색되거나 벗겨지는 현상을 보고합니다. 잦은 교체가 필요 없는 오래 지속되는 휴대폰을 원하는 고령층 미국 사용자들에게 이 차이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파이폰의 내구성은 단순히 소재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배터리에서도 기인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테슬라는 놀랍게도 애플을 크게 능가했습니다. 아이폰 17이 배터리 수명에 대해 어느 정도 개선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들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그라운드 AI 기능이 활성화될 때 아이폰은 고강도 작업 부하와 지속적인 연결 환경에서 빠르게 소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광고된 수치보다 실제 사용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상적인 상황에서 흔히 느끼는 "왜 내 배터리가 이렇게 빨리 떨어지지?" 라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스마트폰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요구사항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요구가 존재하는 배터리 기술의 세계적 선두주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는 수십만 마일 이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불타는 사막에서부터 혹한의 눈까지 가혹한 온도를 견뎌내고 수년 동안 사용한 후에도 강력한 성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파이폰에 6712mAh 배터리를 장착한 이유이며 아이폰 17 프로 맥스가 5088mAh만을 제공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테슬라가 공개한 실제 사용 테스트에 따르면 파이폰은 56시간 동안 연속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거의 13,000일 가까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엄청나게 인상적인 수치인데 아시다시피 아이폰 17 프로 맥스조차 이 수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더 이상 벽 콘센트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는 것을 의미하며 충전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 또한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그러나 테슬라 배터리 접근 방식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것이 아닙니다. 앨런 머스크는 파이폰이 기존의 리튬이온셀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테슬라가 수년간 개발해 온 분야인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기술에 의존할 것입니다. 알루미늄 이온은 더 높은 에너지 밀도, 더 적은 열 발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장기간 충전 시 극도의 안전성이라는 명확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덕분에 파이폰은 놀라운 내구성을 유지하면서도 얇고 가벼운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단 3년 만에 배터리를 교체하도록 강요하는 급격한 성능 저하 현상도 피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충전 철학조차 그 차이를 강조합니다. 많은 브랜드가 배터리를 과열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120W, 초고속 충전을 추구하는 반면 테슬라는 스마트 고속 충전을 선택했습니다. 약 35분에서 40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됩니다. 편리할 만큼 충분히 빠르지만 장기적인 배터리 건강을 보존할 만큼 안전합니다. 카메라 시스템에 관해서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가 무의미한 메가픽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파이폰 사진 촬영을 진정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렌즈 수를 늘리고 해상도를 높였습니다. 하드웨어 외에도 테슬라는 테슬라 차량의 AI 시스템에서 직접 빌려온 기술인 차세대 NPU로 가속화되는 지능형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에 크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공개한 이미지에 따르면 파이폰은 모두 48메가픽셀 해상도를 가진 5개의 후면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10배 광학 줌을 통해 사용자는 저조도 환경에서도 선명도를 잃지 않고 클로즈업 디테일부터 멀리 떨어진 풍경까지 모든 것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하드웨어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AI 이미징 엔진은 조명, 선명도, 생동감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사진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합니다. 파이폰에는 사진 애호가들에게 엄청나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AI 객체 제거 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이폰의 카메라 시스템은 조명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선명하고 자연스러우며 노이즈가 적은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테슬라는 테이블 위에 놓았을 때 흔들리지 않으며 애플의 돌출된 카메라 범프보다 훨씬 뛰어난 충격 저항력을 제공하는 평평하고 견고한 카메라 모듈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파이폰을 애플의 진정한 경쟁자로 만드는 진짜 비밀 병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테슬라 OS는 안드로이드나 iOS의 복제본이 아닙니다. 이는 완전히 새롭고 독립적인 운영체제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xAI와의 깊고 네이티브한 통합을 고려하여 이를 XOS라고 명명했습니다. 충돌도 버벅거림도 iOS 26 같은 성능을 저하시키는 무거운 업데이트도 없습니다. XOS의 핵심은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지만 테슬라는 시스템 전체를 사실상 제작성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대신 XOS는 사용자 본인에게서 직접 학습합니다. 즐겨 사용하는 앱부터 일일 습관까지. 모든 데이터는 장치 내에서 로컬로 처리됩니다. 그 결과는 진정한 개인화입니다. 즉 사용자를 추적하는 폰이 아닌 사용자를 이해하는 폰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운영체제, 인터페이스, 보안, 그리고 AI에 이르는 전체 스택을 직접 제어하기 때문에 구글이나 애플 같은 중간 레이어가 없으며 광고를 위한 숨겨진 백도어도 없습니다. 스마트폰 세계에서 칩은 전체 사용자 경험을 결정하는 심장입니다. 아이폰 17 라인업의 경우 애플은 아이폰 17 프로, 17 프로 맥스, 아이폰 에어의 성능, 그래픽 기능, AI 처리 능력으로 높이 평가받는 A19 프로 칩을 탑재했습니다. 그러나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 파이폰에 탁월한 멀티태스킹 성능을 제공하는 8코어 CPU로 설계된 X23 칩이 장착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이폰 17 프로가 여러 고사양 앱을 동시에 실행할 때 버벅거리기 시작할 수 있는 반면 파이폰은 8K 게이밍, AR, VR, 라이브 스트리밍, 그리고 장치 내 AI 모델 처리를 모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X23의 GPU 역시 8코어로 업그레이드되어 완전한 8K 그래픽과 복잡한 메타버스 환경을 지원합니다. 이는 A19 프로의 6코어 GPU가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메모리 측면에서 X23은 아이폰 17 프로와 동등한 최대 12GB의 RAM을 지원합니다. 이는 수십 개의 앱이 열려 있는 동안 파이폰이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만 가능했던 3D 렌더링 및 초고해상도 비디오 편집과 같은 전문적인 작업 흐름을 가능하게 합니다. 테슬라의 제조 공정 역시 이 NAM 공정을 사용하여 칩을 더 강력하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도약입니다. 그러나 파이폰을 애플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평생 무료 스타링크 인터넷입니다. 이는 역사상 회사가 휴대폰 구매자에게 무료 위성 연결을 제공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월별 청구서도 12개월 약정도 이후에 특별 할인 가격 인상도 없습니다. 머스크는 X23 칩과 함께 파이폰의 스타링크에 직접 연결되는 특수 위성 칩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표준 4G 네트워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심지어 외딴 섬에서도 계속 온라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미 5,000개 이상의 스타링크 위성이 활성화되어 있고 미국 전역에 걸쳐 99.9%의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이폰은 정전, 대규모 폭풍, 또는 휴대폰 서비스가 전혀 닿지 않는 시골 지역에서도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유일한 기기가 됩니다. 애플은 이와 비슷한 어떤 것도 달성한 적이 없으며 솔직히 말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스타링크는 매년 수천 달러의 인터넷 요금을 절약해 줄 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수백만 명에게 온라인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에게 월별 인터넷 요금은 실질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게 연결 끊김은 학업, 업무, 심지어 안전까지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단 하나의 789달러짜리 기기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산속으로 출장을 갔거나 망망대해에 갇혔거나 혹은 장거리 비행기에 갇혀 몇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끊기는 와이파이에 대처하거나 온라인 접속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아무런 끊김 없이 4K 영화를 스트리밍하고 영상통화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 파이폰이 가져오는 진정한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항상 겪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실용적인 일상 편의성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생 무료 인터넷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월별 요금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휴대폰이 그 요금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즉시 수억 명의 사용자를 끌어들이지 않겠습니까?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 파이폰을 일반인들도 감당할 수 있는 하이테크 기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56GB 모델은 789달러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심지어 최상위 1TB 버전조차 약 1,099달러에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이폰 17 프로 맥스보다 여전히 훨씬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것은 현명한 전략입니다. 사용자들은 첨단 기술을 접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애플이 보통 제품에 부과하는 싸치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파이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단지 또 하나의 스마트폰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테슬라 세계 전체를 위한 마스터 리모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기기는 당신의 테슬라 차량을 운행하고 집의 태양광 설비를 감시하며 심지어 옵티머스 로봇과도 동기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링크를 통해 구동되고 기록 AI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두뇌에서 나온 것처럼 함께 작동합니다. 우리는 최근 커뮤니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람들이 여전히 아이폰 17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는데 그 답변은 압도적이었습니다. 75%가 단순히 가격이 너무 높다고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아이폰 17의 가장 큰 결함입니다.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아이폰 에어는 $999부터 시작하고 2TB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1999입니다. 이는 이미 맥북 프로 영역입니다. 애플은 가격을 올리고 충성도에 의존하며 사람들이 어쨌든 업그레이드 하기를 기다리는 특유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 파이폰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789의 파이폰은 단순히 더 저렴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입니다. 이것은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머스크는 하드웨어 마진을 쫓는 것이 아니라 파이폰이 모든 테슬라로 향하는 정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애플과 삼성이 매년 가격을 올리는 동안 테슬라는 어떻게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테슬라는 전체 공급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가팩토리부터 자동화된 조립, 산업용 로봇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한 지붕 아래에 있습니다. 반면 애플은 여전히 폭스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간 유통업체가 없다는 것은 테슬라가 비용을 절감하고 그 절감액을 고객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장기적인 관점이 존재합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독립적인 현금 창출기처럼 다룹니다. 테슬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이폰은 사람들을 스타링크, 테슬라 차량, 파워월, 그리고 회사 전체에 AI 스택으로 유인하는 주요 매개체입니다. 진짜 큰 수익은 휴대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연결하는 생태계 내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이 파이폰이 위험한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아이폰보다 빠르고 유능하더라도 테슬라는 여전히 두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동안 스마트폰은 iOS와 안드로이드라는 두 생태계를 중심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아이메시지, 페이스타임, 아이클라우드, 에어드롭 내에서 살아갑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구글 플레이와 그 거대한 앱 생태계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앨런 머스크가 거의 완전히 처음부터 구축한 새로운 운영체제인 XOS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출시를 넘어섭니다. 이는 수십억 명의 디지털 루틴, 습관, 그리고 안락지대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장입니다. 테슬라는 연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휴대폰을 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불하도록 강요받아 온 비용들, 즉 모바일 데이터 요금, 수리 비용, 잦은 기기 교체, 열악한 배터리 수명, 그리고 취약한 디자인으로 인한 보호 액세서리 구매의 필요성을 근절하기 위해 파이폰을 만들었습니다. 테슬라 파이폰은 단순히 더 저렴하고 더 강력하며 더 내구성이 뛰어나고 연결성이 더 좋은 것을 넘어 사용자들이 휴대폰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기기는 화려한 색상이나 카메라 스펙을 쫓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안정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에 통신사, 약정, 혹은 신뢰할 수 없는 업데이트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실생활에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테슬라 파이폰이 단순히 애플과 경쟁하는 수준을 넘어 애플에게 전략 전체를 제고하도록 강요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아이폰 17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파이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소비자들이 앞으로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할 중대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매주 업로드되는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위해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며 저희가 더 멋진 이야기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영감을 간직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